사프로의 룰과 은퇴 스마일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내가 돈보다 오래 살면 안 되고 돈이 나보다 오래 살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퇴 노후 자금은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죠. 어렵사리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기 고갈된다면 나의 장수 못지않게 돈도 장수해야 되는 것이죠. 돈이 장수하도록 하려면 다음 3가지 리스크를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길어진 평균 수명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작년 기준 83.6세로 20년 전보다 7살이 늘었고요. 남자는 72.3세에서 80.6세로, 여자는 79.7세에서 86.6세로 7살 가까이가 늘었는데요. 이런 속도라면 30년 후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10세 정도는 늘어서 90대 중반이 될 전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후 자금도 이를 감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노후 자금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넣어두었는데 은퇴 시점에 시장이 폭락하기도 하면 꿈꿔온 노후 플랜이 헝클어지죠. 얼마 전에 제 지인도 일전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자 조기 퇴직 후에 떠나려다 미국 여행을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보유 주식 가치가 반토막 이상 나게 되고 계획하던 달콤한 여행 계획을 영영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악마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물가는 연평균 2.5%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3% 이상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5년 뒤에 돈 가치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해서 같은 물건을 사는데 돈은 2배로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노후 생활비는 장수와 시장 변동성,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해야 하는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내가 준비한 연금 종류가 투자형인지 확정금리형인지 종신보험인데 연금으로 착각하셔서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의 유형을 모르고 누군가의 말만 믿고 들고 있는 연금 형태 금융상품들 참으로 걱정이 되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지 못하는 가입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올바르지 못한 금융 정보들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이니 현재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내용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유리한 연금 개시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 분, 은퇴나 라이프 살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영상들도 꼭 시청해 보시면서 가입된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책갈피에 두듯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는 노후 자금을 어떻게 인출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4%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은행 예금, 펀드, 주식, 채권 등 자산의 평가 금액을 합산하고 이 중 비상자금으로 쓸 현금성 자산을 뺀 나머지의 4%를 매년 빼다 쓰는 계산법입니다. 은퇴생활 1년차 때는 4% 썼다면 2년차부터는 4%의 물가 상승을 더한 금액을 인출하면 되는 것이죠. 4%의 룰은 은퇴자금을 최소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은퇴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는데요. 4%의 룰을 고안한 사람은 미국의 재무관리사 윌리엄 벤제입니다. 그는 4% 인출을 전제로 주식과 국채, 각 절반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소진 기간을 분석했는데요. 그랬더니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연간 인출 금액이 유지되면서 연금 재원이 33년 만에 소진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각종 연금이 월 200만 원이고 4%의 룰을 적용해 1억 원의 노후 은퇴 자금에서 연 400만 원을 꺼냈을 때 연 수령액은 2,800만 원입니다. 연 수령액 2,800만 원을 12달로 나눈 월 생활비는 233만 원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방법은 월 생활비를 은퇴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무래도 여행 등이나 여가생활 활동이 뜸해지고 외식 빈도도 떨어져 생활비가 적게 들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적절하게 룰을 적용하면서 생활비를 인출해 쓰거나 연금 개시를 달리 운용하는 방법을 저희 채널에도 도움받으셔서 개인에게 적절한 연금 개시 플랜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1994년 마이클 스타인은 은퇴 기간을 10년 단위로 3단계로 나누고 각각 활동 시기, 회상 시기, 간병 시기라고 명명했는데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은퇴 기간 동안 지출의 흐름을 한번 구분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활동 시기는 65세 은퇴한 다음 74세까지 10년입니다. 이 기간은 은퇴자는 외국 여행을 가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등의 재량적 지출을 많이 하는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3단계 기간 중에 지출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 노후 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간에 발생한다고 해요. 이때 여행하고 즐기는 데 쓰는 재량적 지출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 지출과 구분해서 따로 통장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소비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아 생활비 지출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은퇴 자금도 지출 관리와 금융상품에서의 인출 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량과 기초적 지출을 섞어 관리하다간 가계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될 수 있다니 유의하셔서 연금 지원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75세부터 80세까지 10년은 은퇴자에게 회상 시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구간에서 활동 시기와 비교해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과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80세 이후에는 최근에 많은 이슈로 핫한 간병의 시기입니다. 이 기간 재량적 지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의료비와 간병비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지출이 상승하는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은퇴자들의 지출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이 U자형 형태를 띠게 되면서 준비 없이는 엄청난 지출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은퇴자금 관리법 중에 하나는 시기별로 지출을 차등화한 은퇴 스마일법이란 게 나온 겁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 모델은 X축은 나이, Y축은 지출을 의미하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왼쪽을 정점으로 내려가 다시 저점을 치고 위로 올라가는 곡선인데 이는 마치 사람이 미소 짓는 얼굴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졌습니다. 은퇴 스마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왼쪽 입꼬리 부분이 더 올라간 비대칭적인 미소 그림이죠. 이렇게 3등분된 노후 구간마다 지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비도 이에 맞춰 차등을 두어서 관리하는 게 노후 자금의 조기 고갈을 막고 오래 쓸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출이 가장 많은 활동 시기에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쓰고 나머지를 회상 시기나 간병 시기에 소진하도록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시에서 4% 룰로 은퇴 스마일법에 적용한다면 월 33만 원으로 계산한 노후 생활비를 활동 시기 285만 원, 회상 시기 200만 원, 간병 시기 215만 원 이렇게 차등화할 수 있어요. 4% 룰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산법이라고 하는데요. 노후 자금을 얼마로 하느냐는 이처럼 나의 노후 생활비를 운영기간별로 계산해서 은퇴자금과 간병자금을 활용한다면 매우 안정적으로 은퇴 이후의 플랜을 구성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4%의 룰과 은퇴 스마일 방법에 대한 신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연금 구조와 개인별 연금의 장단점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계 플랜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미리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한 연금 간병 플랜 받아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